자, 효력, 그럼 권리입니다. 권리. 자, 1. 점유의 추정력. 이건 아까 봤던 법조문이죠. 195조. 자, 그러면 1 내려옵니다. 점유 태양이 추정된다 그랬어요. 추정되는 사람은 뭐 하나 된다고? 입증, 증명이 면제됩니다. 자, 줄거보죠. 까만 색깔. 점유자는 자주 점유가 생략된 거죠. 자주점유, 선의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로 추정됩니다. 추정되니까 요거는 입증 안 해도 되죠. 따라서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 선의, 평원, 공연점유를 증명 책임이 없다. 자, 다만 밑에서 두 번째 줄 중대하죠. 다만 무는 추정 안 된다 그랬어요. 무과실, 없을무는 추정무,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신의 점유가 무과실 점유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법에서는 추정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오른쪽 기출 보세요. 중요표지 3개 합니다. 거의 매년 나와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맞는 거 틀리는 거. 워낙 뭐 자주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못 찾겠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무과실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무과실 살짝 중간쯤 넣습니다. 맨 뒤에 넣었죠. 점유자는 소유여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점유는 추정되는데 그 무과실 때문에 틀린 거야. 무과실은 추정 안 됩니다. 무조건 점유에서 추정이란 말이 나오면 다른 것은 다 추정돼. 무과실만 추정 안 된다. 요것만 외우면 돼요.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자,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해야 돼. 자, 다음 페이지 2번에 이제 점유 계속도 추정됩니다. 그 198조 보면 점유 계속 추정. 자,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은 어떤 점유는 계속한 걸로 추정돼요. 자,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시효 취득은 20년간 남의 땅에 농사지면 소유권 취득하는 걸 시효 취득이라 그래요. 자, 그럼 만약에 자, 갑의 땅을 자, 어디 이제 사가지고 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갑이 한 10년 점유했고, 자, 이 사람이 10년 점유했던 걸 합해서 20년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계속 추정입니다. 계속. 이 사람이 20년 그냥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20년 계속 입증할 필요가 없어. 처음에 시작한 날. 자, 만약에 2001년도에 점유 시작했다. 요거 현재 2021년이다. 후 요 두 개만 입증하면 몇 년 점유했다고? 20년으로 계속 추정된다는 거죠. 딱 두 개만 입증하면 돼. 요 두 개. 전후 양시만 입증하면 계속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후 양시의 점유 사실만 입증한다면 계속한 걸로 추정돼. 입증을 쉽게 하라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조심할게. 민법 제198조 점유 계속 추정은 자, 동일인이 같은 사람이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만 증명한 것이 아니고, 중요합니다. 전후 양시점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바로 이거죠. 2001년도는 갑. 자, 2020년 을이라도 자, 점유자가 다르죠? 이게 성계 사실만 입증됐다면 계속 추정됩니다.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 성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 계속은 추정됩니다. 자, 기억해야 돼. 반드시 앞사람과 뒷사람이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사람이 달라도 점유 성계가 입증되면 계속 추정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번에 자, 200조 동그라미 치세요. 자, 200조문까지 해요. 몇 조? 제 200조입니다. 자, 200조는 살짝 적어. 이건 동산에만 적용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200조는 어디만 적용된다고? 동산에만 적용돼요. 자, 여기서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전문주에 자, 부동산은 뭐한 사람이 권리자로 추정된다고 그랬죠? 등기라 그랬죠? 등기한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그랬어. 적법 권리자 추정. 동사는 공시방법이 점유니까 점유한 사람에게 적법 권리자 추정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자, 거기 200조에 이건 동산이야. 권리 적법의 추정. 자, 점유자가 앞에 살짝 적어. 동산의라고 적어. 동산의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한다 이겁니다. 현재 여러분들 볼펜 점유하고 있죠? 현재 여러분들은 볼펜에 대해서 적법한 소유자가 추정된다는 거예요. 내 볼펜이 이건 내 거다 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어. 권리적법 점유입니다. 동산은 동산. 자, 1의에서 점유자가 동산입니다. 동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권리로 보유한 걸로 추정됩니다. 예컨대 줄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적법한 소유권인 걸 추정된다. 잘라주고. 자, 내가 임차권자다. 임차권을 주장하면 적법한 임차권으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되는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럼 반대 당사자가 반대를 입증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 상대방이 그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갑이 이 사람은 이 책의 소유자예요.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점유자였어요. 자, 이 책을 을이 훔쳐갔어요. 을이 침탈자, 도둑놈이야. 그럼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죠? 자, 을이 점유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소유권 상실했죠. 자,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소유자야? 헷갈리면 안 돼. 누가 소유자야? 에? 누가 소유자야? 갑이 소유자예요? 이게 진짜 소유자야. 근데 누가 적법한 소유자 추정되고 있어? 을이 추정되고 있어요. 을이 소유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 200조잖아. 자, 그러니까 나중에 갑이 이 책을 찾아오려면, 야, 자, 정확하게는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돼? 누가 입증해야 돼? 갑이 입증해야 돼요. 갑이 소유권 입증해야 돼. 이 사람이 입증 못하면 못 찾아오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추정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름 같은 거 적는단 말이야. 여기다가 이름 딱 적어놓으면 이제, 야, 이거 내 이름이잖아. 입증해서 찾아온단 말이야. 이름 안 적어놓으면 못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상 같은 데 비싼 거 같은 거죠? 반지 같은 거 뒤 안에 이름 적혀 있죠? 양복에 이름 적혀 있죠? 이게 전부 다 200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름을 적어 놓는 이유가 200조 때문에 적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 그러면 양걸 이번에 추정의 범위. 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물건에 적용 여부 X 하세요. 부동산 물건에는 200조가 적용이 안 된다 그랬어요. 부동산에는 뭐가 추정돼? 등기야, 등기. 자, 죽었죠? 그 점유자의 권리 추정 규정 이걸 적어 200조입니다. 시험에서 아예 200조라고 나와. 민법 200조 규정은 동산에만 적용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그라미 부동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동산은 점유에는 권리 추정력이 없어요. 다만 부동산 어디에만 동그라미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갑니다. 적법 권리자는 부동산은 뭐에 추정된다? 등기부에 소유자 갑이라고 있으면 갑이 추정되는 거예요. 동산은 뭐죠? 점유자가 적법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그 점 기억하고. 그다음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3번. 추정의 효과는 자, 점유자도 주장할 수 있고 또는 제3자도 자, 원용할 수 있다는 거,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주장할 수 있고 추정력은 점유자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돼요. 자, 불이익이라는 것은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 도둑놈이 이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자, 세금은 누구한테 떨어진다고? 도둑놈한테 떨어진단 말이야.
일단 도둑놈이 소유자가 추정되니까. 그래서 추정력은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되고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파란 색깔 오세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자, 중요 표시하세요. 제35에 딱 적어. 35에. 그러니까 금년 10월 26일이라고 적어. 금년 시험이 10월 26일입니다. 토요일날 시험장에 가면 나와 있어요. 매년 나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그 회복자 같은 말 소유자라고 적어. 소유자. 점유자와 소유자와의 관계입니다. 자, 1. 의의에 죽어놓고 보죠. 1. 본권이 없는 점유자에 대해서. 본권이 없는 점유자. 대표진애가 도둑놈이죠. 이에 대하여 본권을 가지는 자, 즉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심표. 본권을 가지는 자, 즉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다음 점 넘겨보면, 자, 그래서 이제,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맨 위에 줄한 거 놓고,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돼요. 나중에 배웁니다. 무효나 취소가 돼요. 이미 거부한 물건에 반환할 경우에도 요게 적용이 됩니다. 201조 내지 203조가 그대로 적용돼요. 자, 즉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은 과실취득권, 수취권 인정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죠. 좀 쉽게. 자,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입니다. 자, 회복자 같은 말 쉽게 해서 점유를 회복하는 사람이야. 점유를 회복한 사람이니까 쉽게 해서 소유자죠. 소유자. 회복자와 점유자와의 관계. 매년 나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개를 갖다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개. 갑이라고 하죠. 갑. 개 소유자입니다. 이 개를 이제 을이 훔쳐갔어요. 도둑놈. 침탈자입니다. 현재 누가 점유자죠? 도둑놈 을이 점유자죠. 자,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소유권을 하지만 소유권 사용 수익을 못하고 있잖아. 자,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자, 213조. 우리가 이제 소유물 반환 청구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 소유물 반환 청구하면 소유물 찾아오니까 점유가 회복되는 사람이죠. 현재 점유자입니다. 자, 그러면 걔를 훔쳐갔는데, 자, 꼭 세 가지가 문제돼요. 자, 회복하는 사람과 현재 점유하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자, 이게 이제 201조, 202조, 203조입니다. 자, 이거 몇 조는 몰라 좋아. 201, 202, 203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를 훔쳐갈 때는 이 개가 한 3kg, 한 1kg라고 하죠. 1kg짜리입니다, 개가. 그리고 1kg, 이 암캐야, 암놈이에요. 그런데 이제 갑이 이제, 자, 우리 전문 시간 했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기간이 있어, 없어? 기간 없었죠? 점유물 반환 청구는 1년이지만, 기간이 없잖아요. 한 5년 정도 있다가, 자, 자기가 소유자는 걸 입증했죠? 내가 입증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해서 소유물 반환 받아가요. 점유가 회복되는데 꼭 세 가지 문제돼. 첫째, 자, 5년 동안 이 암캐가 개를 낳아가지고 개 새끼를 한 10마리 낳았다 그러죠? 10마리. 개 새끼 10마리. 그럼 개 새끼는 뭐냐면 과실입니다. 개 새끼는 욕이 아니고 과실이에요. 동물의 새끼도 법에서는 과실이라 그래. 자, 어류나 동물 새끼도 과실입니다. 자, 과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을이 개새끼 10마리도 같이 돌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훔쳐왔던 어미에게 요것만 돌려주느냐?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둑놈이 5년 있다가 개 주인한테 돌려줄 때 훔쳐온 물건만 돌려주면 돼? 개새끼까지 다 돌려줘야 돼. 에? 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에? 네, 그게 이제 아까 했던 건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얘기예요. 선이라면 훔쳐온 물건만 돌려줘야 되고, 악이라면 개새끼까지 다 돌려줘야 돼요.
그게 선의와 악의 차이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이 선의, 자, 내가 삼각형 선의를 줄임말을 했죠? 선의 점유자라면, 선의 점유자는 이 과실을 자기가 취득할 수 있어.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으니까, 개새끼 안 돌려줍니다. 이게 이제 과실 취득 문제. 그럼 두 번째는, 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이제 이 개를 훔쳐와가지고, 뭐 보신탕 해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얼마 할 거냐, 이게. 손해배상을 개값 다 물어주느냐, 아니면 조금 물어주느냐. 이것도 선이냐, 악이냐에 달라요. 선이라면 자기 개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기 개인적으로 해먹었어. 그러면 손해를 적게 배상해주고, 남의 걸 알고 했으면 더 나쁜 놈이 더 많이 배상해줘야 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가 안 훔쳐왔다면, 자, 1kg짜리가 살이 한 3kg 쪘어요. 그리고 개새끼한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뭐가 들어갑니까? 먹이 들어가죠. 먹이, 그죠? 사료. 사료값 원래는 안 훔쳐면 누가 냈어야 돼? 갑이 사료값 내야죠. 우리 사료값 냈잖아. 그러면 어른 갑한테 사료값은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이 3번 비용은요, 조심해야 돼. 비용은 얘가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어요. 자, 하나씩 갑니다. 자, 오른쪽 오세요. 자, 2번 점유자의 과실 취득. 앞에 점유자 앞에 제가 선의 점유자만 과실 취득합니다. 선의 점유자. 그래서 아까 그래서 선의 점유, 악의 점유 개념 잘 알아 그랬어요. 선의 점유는 뭐였어요? 쌍둥이, 악의 점유는 흰둥이, 금둥이. 자, 보세요. 201조. 자, 법 조문을 잘 봐야 돼. 201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 취득합니다. 이 쌍둥이는 자기 건지 잘 몰랐잖아. 그죠? 남의 건지 잘 몰랐으니까 개새끼 취득합니다. 선의 점유자. 그런데 반대 2항. 악의의 점유자는 남의 개인 줄 알고 있잖아요. 남의 개인 줄 알고 있으니까 수치한 개새끼 반환해야 됩니다. 하면 심표 잘라주고 소비를 했거나 소비에다 보신탕 해먹었다는 거예요. 소비했거나 또는 이 뒤에 과실은 잘못이야. 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한자인데 앞에 나오는 과실은 이겁니다. 과실 수치할 때 과실은 우리 보통 과일, 사과, 배, 동물의 새끼 이거 하고 또 고의 과실에 나온 과실 이거는 허물 가짜죠. 이 과실은 잘못이야. 잘못, 부주의. 그 뒤에 나오는 소비하였거나 그 과실은 부주의, 잘못. 부주의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하면 과실의 동그라미에 대가, 개새끼 가격으로 배상해야 됩니다. 그걸 잘해야 돼.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개가 있다면 개새끼를 그대로 반환해야 되는데 만약에 개새끼를 자기가 소비했거나 또는 잘못으로 훼손하거나 수치 못해 죽었어요. 죽으면 그 과실의 대가 돈으로 대가로 보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제2항 전항 규정은 앞에 악의죠. 악의 점유자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 점유자에게도 준용합니다. 그래서 폭력 점유자나 은비는 남 몰래 하는 점유입니다. 은비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줄임말이에요. 은밀과 비밀. 은비 점유. 쉽게 해서 남 몰래 하는 점유입니다. 그게 폭력 점유자나 은비 점유자도 개를 돌려줘야 됩니다. 악의 점유자, 폭력 점유자, 은비 점유자는 과실 취득 못해요. 자, 밑에 이제 갑니다. 양가로 1번. 무슨 점유자만 과실 수취권이 있다고? 선의 점유자만 과실 수취권이 있어. 선의 점유자는 남의 개인데 자기 개라고 잘못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소유자고 잘못 믿었으니까 과실 따먹을 수 있어. 자, 1 갑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들. 예컨대 내가 소유자다. 내가 지상권자다. 자, 지상권도 사용권이 있잖아. 또는 전세권자다.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다. 오신 잘못 믿은 점유자를 말한다. 자, 자기가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가 잘못 믿었다. 임차인이 아닌데 임차인이 잘못 믿었다. 그리고 오신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잘못 믿을 만한 근거, 즉 아까 쌍둥이죠. 쌍둥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방가로 4번 효과 오세요. 효과. 효과를 가기 전에 양가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자, 선의 여부 결정이 동그라미 2번 중에 표시하세요. 아까 외워달라 그랬죠, 그죠?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언제부터 악의가 된다 그랬어? 언제부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본다. 그러니까 소송에 졌다면 소송 제기한 때부터 개새끼를 반환해야 돼요. 즉 패소 판결 확정 시나 점유 개시 당시부터 악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악이 된다고? 소가 제기된 때부터야.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방가로 4번 내려와서 효과는 점유는 과실을 수취합니다. 자, 읽어보죠. 선의 점유자 만자는 과실을 수취합니다. 자, 남의 견 줄 모르고 자기 견하고 오신한 점유자만 과실을 수취해요. 과실은 항상, 자, 이겁니다. 과실은 이제 법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과실은 천연과실. 천연과실은 우리 보통 얘기하는 과일이야. 사과, 배, 포도, 이런 게 천연과실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법정과실도 있습니다. 법이 정한 과실. 자, 법정과실은 대표적인 하나가 이자죠. 이자, 집세, 이런 게 법정과실입니다. 이자, 집세. 그 다음 세 번째는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로 취급합니다. 물건의 사용이익.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에 포함합니다. 자, 무조건 이제 과실이 나오면 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 사용이익도 포함한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조심할 게 이제, 자,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이제 뭐 가정시간인가 가자시간인가, 그러면 이제 뭐 채소하고 과일하고 분리하죠, 그죠? 근데 법에서는 채소도 무조건 과실입니다. 채소도 과실이에요. 채소 어디가 나와? 땅에서 나오잖아. 물건 사용이익이란 말이에요. 과실입니다. 채소도 과실이에요. 자, 동물의 새끼도 과실이고, 자, 갑니다. 저 과실은, 자, 읽어보죠. 천연과실과 법정과실과 그리고 사용 앞에다 물건 넣어. 물건의 사용이익도 포함된다. 잘라주세요. 물건의 사용이익. 자, 고로 선의점유자는 물건 사용이익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자, 과실은 뭐뭐라고? 천연과실, 법정과실, 물건 사용이익도 포함합니다. 자, 오늘 다음 편이 맨 2번. 자, 선의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라고 그래요. 과실을 취득한다는 것은 과실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야. 자, 그럼 읽어보면, 자, 이거 나가죠. 과실 취득권은 이미 소비한 것에 한하지 않고 수취한 모든 과실에 미친다는 것은 과실 소유권자가 된다는 거야. 따라 잘라주고,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이득이야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타인이 바로 회복자입니다. 회복자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은 없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개새끼를 취득해가지고 주인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이득이니까 부당이득 반환은 없다. 잘라주고, 다만 조심. 다만 이제 이 과실을 취득할 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실 수취권에 준거세요. 선의점유자도 잘못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에다 고의도 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은 진다. 불법행위 책임 이걸 적어 손해배상 책임은 진다. 구별 잘해야 돼요. 선의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즉 고의나 과실로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진다. 거꾸로 잘 나와요. 자, 왼쪽 기출 보세요. 맨 위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선의 점유자 을은 회복자 값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 점유 이득,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이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답니다. 자주 나와요. 자, 양을 2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 반환 의무죠. 과실 반환해야 됩니다. 악의는 남의 견주를 알고 훔쳐왔으니까. 동그라미 1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 개새끼 반환해야 하며 만약에 소비를 했거나 뒤에 과실은 흠을 갖자 잘못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치하지 못하면 그 대가 돈으로 보상해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잘못이 있을 때만 돈으로 보상합니다. 과실이 있을 때만. 자, 동그라미 2번 중요. 자, 그리고 다음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할 범위는 밑에 까만 색깔 그가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까지 붙여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과실에다가 이익에다가 이자까지 붙여 반환한다. 또 이 이자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도 지급해야 됩니다. 악이니까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선의일지라도 자, 폭력이나 은비 점유자는 악의와 마찬가지로 과실 반환해야죠. 마찬가지로 다루어진다는 것은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폭력 점유자나 은비 점유자는 악의와 마찬가지로 과실 반환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의 점유자만 과실 취득권이 있다. 자, 3번 목적물에 자 줄 보세요.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이퀄 적으세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이거는 손해배상입니다. 자, 개를 갖다가 보신탕에 먹으면 손해배상 해줘야죠. 자, 여기도 선의하게 나눕니다. 자, 202조 법 조문 잘 보세요.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자, 점유물이 자, 개가 점유자의 도둑놈에 책임 있는 사유 적으세요. 책임 있는 사유로 무조건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자, 법에서 책임 있다 그러면 고의나 과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했거나 또는 훼손한 때는 동그라미 크게 악의의 점유자는 자, 남의 견주를 알고 있죠. 악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잘라주고, 자, 악의 점유자는 남의 견주를 알고 멸실해져 있으니까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 만약 객값이 100만원이다. 100만원 다 반환해야 돼. 자, 그런데 선의 점유자는 자기 건 줄 알았으니까 손해배상이 적어요. 선의 점유자는 이익이 줄고 현존하는 한도, 이익이 현존 한도에서만 배상해야 돼. 현존이익이라 그래. 현존이익. 두 번째 문장이죠. 자, 항상 법 조문이 문장이 이렇게 두 번째 되면 앞에 것을 원칙이라 그래요. 뒤에 걸 예외라 그럽니다. 원칙 예외. 예외를 잘 내요. 예외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줄거보세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아까 했죠. 무슨 점유자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타주 점유자 했잖아. 거죠. 그런 개념을 빨리 해야 돼. 타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더 많이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요. 자, 타주 점유자는 소유의사가 없잖아. 쉽게 해서 자, 자기가 소유하겠다는 사람은 자기 물건인 줄 알았잖아. 그런데 소유의사가 없다. 그럼 남의 물건인 줄 알았잖아. 임차인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손해 전부 배상해 줘야 돼. 아, 임차인이 개를 갖다 보이스당 해먹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전부 해줘야죠. 타주 점유자는 선의일지라도 손해 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자, 밑에 이제 양가로 1번 선의 점유자 책임은 동그라미 1. 그러니까 이제 민법은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야 돼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자,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자주니까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선의이면서 자기가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있죠. 그러면 자기 물건인 거 알았으니까 현존이익 한도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다만 자 선의의 무슨 점유자? 타주 점유자는 손해 전부입니다. 선의의 타주 점유자 예컨대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등 남의 물건인 줄 알고 있잖아. 임차인 전세권자 등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오른쪽 양가리 2번 악의 점유자는 당연히 손해 전부죠. 악의 점유자는 자주 점유든 타주 점유든 구별하지 않고 당연히 손해 전부 배상해야 됩니다. 200이죠. 이걸 장난을 많이 쳐요. 자, 선의이면서 자주일 때만 현존이익 배상입니다. 악의 점유자나 타주 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해야 돼요. 자, 이거는 멸실훼손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자, 4번 중요 표시 점유자의 비용 상환 채용권. 옆에 저거 이거는 선의 악이 불문한다. 비용 상환 채용권 선의 악이 따지지 않아요. 선악 불문하고 비용 상환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거죠 바로. 자, 이 사료값은 가비원에게 지급해야 되겠죠. 사료값 선악 따지지 않아요. 항상 이제 우리 민법에 비용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또 우리 소송은 왜 대부분까지 가냐면 소송은 반드시 돈 문제야. 돈 문제. 그래서 돈 문제. 비용이 바로 돈이잖아요. 자, 비용이 나오면 무조건 비용이 나오면 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비라 그래. 필요비. 그 다음에 자 필수요. 대표적인 얘가 이제 물건을 보존한 비용이죠. 보존 비용. 잘 보존한 비용. 그 다음에 저 유익비가 있어요. 자 유익비는 유익한 비용이죠. 유익비는 이거는 계량비 이렇게 증가한 비용이죠. 유익비. 근데 계량비죠. 가치 증가, 계량한 비용. 이건 항상 유익비는 선택입니다. 유익비는 선택채권이라 그래. 선택채권. 요거는 자 필요비는 이 전액이고요. 요거는 선택입니다. 조금 더 나와. 자 유익비는 자 유익비는 선택입니다. 선택. 유익비는 선택입니다. 자 증가액하고 지출액. 요거는 지출한 금액. 실제 지출액 또는 가치가 증가액한 금액을 선택합니다. 항상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선택입니다. 법에서. 자, 그걸 가면서 이제 203조의 제1항에 동그라미 치세요. 1항에 적어. 필요비. 제1항 옆에 무슨 비? 필요비. 자, 동그라미면 제2항을 유익비. 제3항도 유익비. 자, 항이라는 것은 박스 안에 있는 거야. 여기 박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3조 1항 필요비, 2항 유익비, 3항 유익비입니다. 자, 1항 필요비, 제2항 유익비, 제3항 유익비야. 요걸 장난친단 말이야. 제1항 필요비 갑니다. 점유자가 점유를 동그라미죠. 반환할 때야. 반환할 때, 개를 반환할 때 회복자 같은 말 소유자에 대해서 점유를 보존 나왔죠.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반환할 때 필수적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전액입니다. 전액. 자, 그러나 조심하고, 그러나 점유자가 만약에 과실 개새끼를 취득한 경우는 통상 동그라미 쳐.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자, 의리 선의 점유자가 개새끼를 취득했다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해요. 그러니까 개새끼하고 통상 필요는 퉁친다는 거야. 상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 점유자가 도둑놈이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 필요비 즉 사료값은 청구하지 못한다. 개새끼하고 사료값하고 퉁친다는 거예요. 자, 제2항은 유익비입니다. 유익비 더 많이 나와. 점유자가 점유물을 줄거세요. 계량 비용이죠. 계량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에 관해서는 심표 찍고 그 가액 증가가 줄고 현존한 경우에 하나여 유익비는 가격이 증가가 있어야 돼. 증가한 경우 하나여 자 줄거세요.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의 선택. 같은 말 소유자가 선택합니다. 항상 법에서 유익비란 말이 나오면 소유자가 선택합니다. 소유자에서 이걸 점유자의 선택 자존의 X입니다.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 인하가 또는이잖아. 또는 정가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누가 선택한다고? 소유자. 그러니까 그러면 지출액하고 정가액 중 자기한테 유리한 거 선택하라는 거야.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자, 소유자는 지출액, 자, 이 사람이 선택한단 말이야. 지출액하고 정가액 중 뭘 선택하겠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거야. 두 개 중에 낮은 걸 선택한단 말이야. 예컨대 지출액이 1,000만 원인데 현재 정가한 게 500만 원이다. 얼마 선택하겠어요? 500만 원 선택한다. 왜? 소유자는 적게 주라고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지출액은 1,000만 원인데 정가액이 1억이야. 그럼 얼마 선택하겠어요? 지출액 1,000만 원 선택. 그래서 소유자한테 선택권 주는 거야. 이걸 만약에 도둑놈한테 선택권 주면요, 전부 도둑질 한단 말이야. 전부 도둑질 해가지고 유익비 늘어가지고 높은 거 선택하면 대한민국은 도둑놈 공화국 된단 말이에요. 자, 제3항 이것도 유익비입니다. 전항의 경우가 바로 유익비의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필요비의 경우는 X야.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줄거세요. 허여할 수 있다. 허여는 유예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익비가 만약에 한 1억 정도 된다. 너무 액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법원에 가서 한 1년 좀 유예기간 좀 주세요. 그러면 법원이 유예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유익비만 그래요. 필요비는 안 돼. 자, 1번 의의에서 세 번째 줄 까만 색깔 줄거세요. 점유자는 선의 악이 따지지 않아요. 또 소유요사 유무 묻지 않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201조는 자, 과실취득권은 선의만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선의는 액수가 줄어들잖아. 그러나 비용은 선의악이 똑같아요. 타주 똑같습니다. 구별하지 않아요. 비용은. 자, 2번 필요비. 동그라미 1번 필요비 개념. 필요비란 보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물건 사용을 적합한 상태로, 자, 보존하는데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필요는 보존에 들어간 비용. 자, 필요비는 두 개 나눕니다. 통상적인 보존비, 필요비 즉 보존비, 수리비, 세금, 조세, 공과금 등이 통상적 필요비고, 또 특별 동원비, 특별 필요비는 태풍으로 인한 주택 수선비 이런 게 특별 필요비. 태풍은 잘 안 오잖아요. 특별한 필요비.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 통상과 특별 구별하라는 거 2번.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때, 과실 수취할 때, 점유물 사용한 때 똑같죠? 물건 사용이익도 과실이니까. 수취한 때는 동그라미 통상 필요비는 상환 청구 못한다 그랬죠? 개새끼를 취득했다면 통상적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고, 통상 필요비 반대말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만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구별 잘해야 돼.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양으로 3번 유익비로 갑니다. 유익비. 자, 동그라미 1번에 유익비란 개념 기억하죠?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이 유익비입니다. 그래야 계량비죠. 계량비. 자, 가치가 증가된 비용이 유익비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점유자는 줄거세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한해서 누가 선택한다 그랬죠?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 금액 또는 정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유익비만 선택합니다. 자, 그 뒤에 나오죠. 필요비는 이런 제한이 없어요. 필요비는 전액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누구한테 선택권이 있다 그랬죠? 회복자 같은 말. 소유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므로 점유자는, 즉 도둑놈은 실제 지출한 금액과 현존 금액을 모두 다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중요. 유익비에 대해서는 회복자가 청구하면 법원에서 한두 달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어요. 필요비는 이런 거 안 됩니다.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용할 수가 없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양으로 4번에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에서는 오른쪽 3번만 일단 기억하세요. 우측에 동그라미 4번. 무조건 비용이 나오면 유치권 성립합니다. 점유자 유치권. 자, 줄 거 보죠. 적법한 점유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비용 상환 청구 있는데 비용을 안 줍니다. 그러면 유치권 성립합니다. 유치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걔를 점유해야 돼. 점유.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 다만 중요. 회복자가, 즉 소유자가 유익비에 대해서, 유익비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받았어요. 한 1년간 기간을 허용받으면 유치권 성립 안 해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게 워낙 많이 나오죠. 자, 유치권은 변제기가 있어야 유치권 성립해. 한 달, 두 달 유예기간 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 이제 그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최근 문제를 한번 봅시다. 한 장 넘겨보세요. 33회 건. 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 옳은 것. 제 33회니까 작년, 저작년 문제예요. 자, 옳은 게 조금 어려워요. 옳은 것. 1번. 아기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했어요. 소비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틀려. 못 외웠어요, 아직까지? 아기 점유자니까 과실 수취권 있어, 없어? 예? 없잖아. 없으니까 이제 과실 대가 보상해야죠. 아기 점유자는 과실 대가 보상해야 됩니다.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답이네요. 1. 다음 2번. 은비에, 즉 남몰래 하는 점유자는 이것도 과실 수취 못하죠. 점유물의 과실 수취할 권리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누구 없다 그랬어? 아기 점유자, 폭력 점유자, 은비 점유자죠. 다음 3번. 조금 어렵지만 점유물의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됐어요. 그러면 선이면서 자주점유자. 자주점유자니까 손의 전부야, 현존이득이야? 현존이득이죠. 특별한 사정에는 그 멸실로 인한 손의 전부가 아니라 현존이득만 배상한다. 선이 자주점입니다. 4번.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안 되죠.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은 점유물 반환 청구할 때 청구해야죠. 할 수 없다. 5번. 아기의 점유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이 지출한 통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선악 따지지 않습니다. 비용 상환은. 법 조문이 아직 암기 안 되면 답이 안 나와요. 다음에 4번 내려옵니다. 자력구제담 권자는 권. 자, 자력구제가 쉽게 해서 도둑놈 잡는 거 이렇게 기억하면 돼. 도둑놈 잡는 거. 스스로 힘으로 구제하는 겁니다. 자, 원래 법치국가에서는 법률로 해결해야 돼요. 자, 내가 권리를 침해당했어요. 권리를 침해당하면 국가에 소송해서 국가구제가 원칙이에요. 국가구제 원칙.
국가구제가 바로 소송이죠. 소송으로 하는 게 원칙이야. 자력구제는 인정이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자, 양가로 1번 내려오세요. 자력구제라 하면 국가의 공권력, 즉 소송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자력으로 권리 내용을 실현하는 걸 자력구제라 그래. 자, 양가로 2번 중요. 자, 점유 보조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인정됩니다. 점유 보조자, 즉 알바에게도 도둑놈 잡을 권리 있다 그랬죠. 그러나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이 인정 안 됩니다. 임대인은 저 서울에 가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하고, 자, 위에 법조문 보죠. 209조. 제209조. 자력구제. 자, 제1항.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이꼴 도둑맞은 거죠.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스스로 이를 방위할 수 있다. 이걸 자력 방위권이라 그래. 이거는 일단 도둑 맞기 전에 미리 방해하는 거죠. 침탈 방해 자력 스스로 사전에 방위할 수 있어요. 우리 시건자치 하는 거, 시건장치 하는 거, 철도망 치는 거, 이게 자력 방위죠. 사전에 하는 거, 사전에 도둑 맞기 전에 세콤 같은 거. 근데 이항, 이게 이제 탈환 당했을 때 자력 탈환이야. 이항, 점유주가 침탈되었을 때, 자, 빼앗겼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둑이야 하고 따라가야죠. 자, 부동산의 일때는 점유는 침탈 후, 한자는 직시야. 한글로 바꾸면 적시입니다. 적시 가해자를, 자, 도둑놈을 배제하고 이를 탈환할 수가 있다. 그런데 동산일 때는 따라가야 되겠죠. 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적시 또는 추적하여, 도둑이야 하고 추적하여 도둑놈으로부터 탈환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자력 방위권하고 내 밑에 양가로 3번 나오죠. 자력 구제권은, 자, 사전에 하는 게 자력 방위권. 철조망을 만든다, 시건장치한다, 세콤 장치한다. 또 자력 탈환권은 도둑이야 하고 잡으러 간다. 누구도 할 수 있다고?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알바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자력 구제권은 예외적 현상이니까 점유 보조자도 할 수 있어. 그러나 간접 점유는 못해요. 5회 포인트입니다. 자, 5번에, 자, 준자 동그라미 쳐. 준점유 이퀄 권리점유라고 합니다. 이거는 권리를 행사합니다. 권리점유. 준점유는 객체가 권리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210조 준점유. 자, 양가로 1번 내려옵니다. 준점유란, 준자 동그라미, 물건이 아닌 재산권 권리,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를 준점유, 권리점유라 그래. 자, 이것만 기억합니다. 자, 점유권은 객체가 물건이야. 자,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 사실상 지배하는 게 점유권이야. 준점유는 조심해야 돼. 준점유는 객체가 물건이 아니고 권리,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걸 준점유라 그래. 물건이 아니고 준자가 붙은 거야. 준점유는 객체가 권리라는 걸 기억해야 돼. 예컨대 보세요. 예금 통장하고 도장, 인장을 소지하는 경우는 준점유라 그래. 예금 채권이라는 권리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 이걸 준점유라 그래. 내가 예금 통장하고 도장 가지고 있으면 예금 채권에 대해서 내가 소지하고 있다는 것. 이걸 준점유라 그래. 준점유는 그냥, 준점유는 권리가 객체가 되는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준점유는 객체가 물건이야, 권리야? 권리야. 그럼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이렇게 했잖아요. 자,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라 그랬어요. 네, 권리는 객체가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권리, 즉 재산권이죠. 권리, 재산권이 객체가 되는 거. 제가 3개 불러줬잖아. 뭐였죠? 권리도 객체가 되는 거? 저당권, 질권, 준점, 이렇게 이제 불러줬잖아요. 세 가지죠? 이런 권리도 객체가 되는. 이런 부동산하고 지상권, 전세권. 질권은 동산하고 권리. 준점은 권리. 이렇게. 기억 안 날 거예요. 자,
우리 머리가 그만 까먹었어. 앞에 이제 와보세요. 그럼 어디다 내가 불러줬느냐. 앞으로 한번 와보죠. 첫 시간으로 와봅니다. 몇 페이지에 거기 적혀있냐면 173쪽 가보세요. 173 173페이지. 자, 거기 적혀있을 거예요. 적혀있죠? 안 적힌 사람 결석한 사람이고. 자, 권리도 객체가 된 세 개는 뭐야? 저당권, 질권, 준점유, 권리점유. 그래, 딱 적어놔서. 그 정도는 쉽게 가면 됩니다. 권리도 객체가 됐으니 뭐라고? 저당권, 질권, 준점유 같은 말, 권리점유. 그 정도 밖에 안 나와, 준점유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유권까지 했어요. 다음 조금 쉬었다가 점유권의 반대말이 뭐였죠? 점유권 반대말? 본권이야, 본권. 본권의 대표인 이제 소유권 배우러 갈 거예요. 예, 조금 쉬었다죠.